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15일 만에 30% 먹었다는 그런 제목에 이끌려져 오셨을 텐데요. 실제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올려드리는 단기 수익 8부작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매수해놓고 15일 동안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밑으로 떨어졌다 하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있었고요. 그만큼 직장인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정리를 하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단지 아쉬웠던 거는 이 구간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한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3부작으로 가장 좋은 종목 선정 방법 3-1부 다음이 3-2부 영상입니다. 3-1부 영상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3-1부 영상 같은 경우 빨리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종목을 강한 종목이라고 선정을 했냐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진 날이 있을 겁니다. 사무토건 같은 경우에는 2월 8일 날에 상한가를 만들었고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주식에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최대 주주 같은 경우 지분을 매각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내가 최대 주주라고 했을 때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주가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 매각설에 의해서 사무토건이 상한가를 갔다. 2월 9일 날 이날에도 추가적으로 상한가 다음 날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때의 특징이 상한가를 갔던 날보다 그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이 종목을 저는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순간에 편하게 눌림 매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 3-2부 영상은 가장 강한 종목 기준 두 번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테마의 대장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각도가 4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일선, 11선을 깨지 않는 종목이어야 되고 다음 네 번째 다음에도 상승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4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테마의 대장이어야 한다. 저는 이제 종목들을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테마를 보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때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로 같이 엮였던 종목이 삼부토건과 휴림 로봇이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개의 테마가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삼부토건이 직접적인 최대주주 매각 이슈에 대한 대장으로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주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월 8일 날에 얘가 상한가를 갔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2월 8일 날에 상한가도 못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큰 움직임 없이 변동성 없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확 상승을 했다가 빠지긴 했지만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 이런 식으로 테마의 대장주는 반등,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각도가 45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말을 일단 삼부토건 같은 경우 이게 3-1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 방법이고 지금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를 원래 사실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던 날 있죠. 이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이제 400억이 터지면서 2월 4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 2월 7일날에 말을 잘못했네요. 상한가 날이 180억이고 두 번째가 이제 상한가 다음 날에 430억 터졌습니다. 이 모습에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그 3-1부 기준이 충족을 하는데 종가도 상한가 종가보다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순간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매수는 하지 못했고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구간이 제가 선을 잠깐 임의의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직선, 파란색 수직선과 다음에 빨간색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 45도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45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수학은 잘 못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갖고 직각이 만들어진 게 90도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일자로 가는 이런 직선의 모양이 45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45도의 모습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세 번째인 5일선과 11선을 깨지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때 보시면은 상승을 하다가 5일선을 살짝 깼지만 이 파란색 선인 10일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앞에서 좀 11선을 깨긴 했지만 종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와 줬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5일선과 11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유심히 생각을 하는 건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한 5,700원에 샀습니다. 싼 가격에 샀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한 10%, 15%만 올라도 이런 구간에서 사람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주가가 특히 요즘같이 지수가 안 좋은 그런 장에서는 사람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막 주가가 이게 조금이라도 한 10%, 15% 올랐을 때 주가를 이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5일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저점이 계속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 6,000원이었으면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저점은 6,500원, 그 다음에 7,000원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 이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거구나. 일반적인 모습은 분명 주가가 상승을 한 뒤에 빠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얘는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이 앞 구간에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순간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도를 합니다. 왜냐? 보통 종목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 크게 한번 했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봉이 두 개 만들어지면서 쌍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쌍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 각도가 45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 자체가 이 안에 세력의 돈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안에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저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무조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만약 세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5번에서 얘기할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한 이런 구간 한 6,500원 구간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한 현상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주가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요, 상승을 이런 식으로 할 때 원래 특정한 모습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주가라는 게 이 TJ 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이지만 이 크게 TJ 미디어를 봤을 때 이 앞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이 거래대금이 적어서 그건 아니겠지만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최고점이 1,200원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2000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좀 없겠지만 그냥 예시를 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 그 다음 여기서도 물려있는 사람, 이런 봉 있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던 순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7,500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잘 보시면은 이 앞에 봉우리에서도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의 현상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 그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본전가에 왔으니까, 원래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30%까지 빠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가가 막 상승을 하면서 막 20% 30% 상승해서 본전가까지 오면은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려고 하죠. 그런 심리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매도를 하려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그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런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점에 나왔을 때가 그렇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밑에서 나왔던 거래대금보다 점점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줄죠. 거래대금이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는 세력이 팔지 않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세력이 계속 저점을 지켜주니까 이런 구간, 특히나 이 구간을 정했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긋고 이 위에서 박스권을 그으면은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다 해놓고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다 해놓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이 딱 보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당장 사야겠다, 이거 오늘 그 금요일날에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식을 보면서 경험을 했던 바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일단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45도를 유지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세력이 있다라고 했죠. 이 세력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를 이쁘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저 같은 개인들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개인이 여기서 샀다, 7,200원 이후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이제 8,000원까지 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세력이 착한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서 상승을 시켜주겠죠. 상승을 시켜줄 겁니다. 물론 이런 종목도 있어요. 많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번 시켜줘가지고 제가 가격이 8,000원에 왔을 때 저는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밑에나 위에서 샀던 개인들이 주가가 오르면은 자기들은 팔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세력도 알아요. 세력도 당연히 이렇게 차트를 잘 만들고 하면은 개인들이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 여기서 한번 더 올려주면은 걔네들은 팔고 나가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세력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또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식으로 45도를 가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에너토크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말했던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3-1부가 부합을 했었고 그 다음에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의 각도가 45도, 그러니까 이런 선을 이렇게 한번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 각도가 45도를 유지하는 이 종목, 이런 모습 3-2부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언제부터 봤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때 나왔을 때부터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떨어지죠. 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공포에 막 주가가 갑자기 20%막 빠지고 하는데 누구나 다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공포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이게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떨어질 때 내가 매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생각을 했던 그 매도 구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그 다음 파동에서도 주가가 계속 뭔가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특히나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엮여있던 그런 종목 아직까지 5일선을 그래도 깨지 않은 그런 모습. 물론 45도까지는 좀 아닙니다. 이게 상승을 하면서 각도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런 순간들이 아직까지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를 아직까지 세력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또 똑같이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올 때 저는 매수를 또 할 겁니다. 매수를 하게 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그래서 테마의 대장으로서 해야 되고 에너토크를 매수했을 때도 똑같이 1월 26일 날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때 상한가를 갈 때 상승했던 종목이 에너토크랑 보성 파워텍이었습니다. 이 보성 파워텍이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에너토크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이었던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테마의 대장을 이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3-1부에서 거래 이 상한가보다 그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에 상한가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종가가 상한가보다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겠다 3-1부 기준에서. 근데 또 보니까 3-2부에 말했던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각도가 45도를 유지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네 잘 버텨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력이 이 종목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5일선과 11선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토크는 이거 떨어지면 내가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무조건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게 매수를 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재료도 원전 관련이었구나. 특히 이제 뭐 대선이 앞다치고 있고 원전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좀 봐야겠구나. 이런 3-1부랑 3-2부 기준이 부합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재료 그다음에 아까 네 번째 기준인 재료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에 대해서 선정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종목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상한 데서 매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떨어졌을 때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샀거나 여기 샀거나 했을 때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본전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구간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기법이고 이런 거 기법도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좋으면은 좋으니까 그럼 일단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고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차트만 가지고는 좀 안 돼요. 특히나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이게 에너토크가 이런 식으로 바로 하락해서 매수를 했을 때 반등이 나와서 그런 거 경남제약 같은 경우 저는 이 종목을 이제 그 당시에 매수를 했을 때 상한가고 그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 터지고 그 위에서도 거래대금 터지는 그런 모습이고 했을 때 저는 이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음봉으로 나온 이 모습이 아직까지 세력이 다 팔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저는 이 눌릴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그리고 특히나 아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자가진단키트 아직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만 가지고를 얘기했을 땐 차트는 이렇게 부합을 하죠. 부합합니다. 근데 이 눌림 매매의 단점은 언제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4부에서 말할 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종목 이슈, 그 다음에 강한 이슈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이게 제가 알려드렸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에요. 분명 이런 식으로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종목을 나눠서 분산해서 매매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을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이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단타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3부봉 단타는 아예 안 합니다. 장중에 그냥 요즘에 편하게 매매도 하면서 이 좀 이제 일이랑 그다음 자기개발 이런 쪽으로 또 하고 싶어가지고 장중에 단타를 안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식도 거의 잘 안 봅니다. 장중에는 물론 단타보다는 수익이 좀 적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법을 연구를 했고 조금이나마 우리 구독자님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